네, SM그룹 4호기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SM그룹 4호는 상당히 유명하죠. 어느 정도 차익이 남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가 이하보다 조금 더 손실을 보고 정확하게 메인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상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불황을 정말 많이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는 계속적으로 들여다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거의 6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거의 없죠.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의 서천입니다. 오늘도 이번 달은 어떠한 건물들이 팔렸는지, 그리고 개인으로 매입한 비율이 높은지, 법인으로 매입한 비율이 높은지, 그리고 또 대출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실거래가가 넘어간 것도 있고요, 실거래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매사를 가지고 올 때는 서울 외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최대한 중심지 위주로 좀 갖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 중심지에 조금 벗어난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호하지 않는 투자 방식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서울 중심지에 어떠한 건물들이 주로 팔리는 건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중심지 위주로 좀 갖고 왔다는 점 염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건물입니다. 반포동 50-5번지가 180억에 팔렸어요. 대지평수는 150평이고요. 연면적은 645평, 중국년도 91년도고 지상 7층인 건물입니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까지 올라가는데, 해당 건물은 37% 정도 좀 이득을 봤던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80억, 평당 1억 1,997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연면적이 645평인데 전체 임대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임대료가 한 4,20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고, 주변 임대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3호거든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쪽에 학원가가 많이 위치해 있죠. 미도 아파트가 있고, 이쪽 이면에 나와서 보이시는 이 북향 코너인 건물이 180억에 거래가 됐고요. 이 건물 한 차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매도하신 분은 2020년도 11월 달에 115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이 당시에는 평당 7,6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뒤에 2024년 10월 달에 180억에 매각을 해서 세전 한 65억 정도 차익을 봤던 사례입니다. 세금 떼고 취득세나 기타 부대비용 제외하면 세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수익을 본 케이스죠. 금액 볼륨은 이면치고는 180억이라는 볼륨이 상당히 크지만, 여기 상권이 반포 미도 아파트에 내려오는 쪽부터 시작을 해서 맞은편은 또 반포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 이면은 거의 다 대부분 다 학원가입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거나 여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거의 주변이 다 학원가예요. 여기 보이시는 데도 학원이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다 학원가입니다. 여기도 학원이고요. 다 여기도 학원인 건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건물이 북향 코너에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보면 건물이 상당히 웅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기존 250%보다는 더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밸류를 산정을 해서 평당 한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건물이 200억 이상 정도에 팔릴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지 않으셨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실사용 목적이 아니고 투자용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면 연면적이 645평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증진시켜야 되는 그러한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는 수익률이 3% 가까이는 나오기 때문에 잘 매입했다, 잘 매입하지 못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알맞은 상권에 알맞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삼동 695-1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평수는 84평이고요. 연면적은 216평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준공연도가 2024년 9월 9일 날 신축이 된 지하 1층부터 6층으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삼릉역 이면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격이 평당 건물 가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평당 1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되게 저렴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지역을 먼저 본다고 하면 여기가 선릉역하고요, 그 다음에 선성릉역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이면으로는 그래도 요새 단독 다가구 건물들이 2021년도부터 많이 매입을 해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오피스 건물을 많이 살바꿈을 했죠. 그래서 듬성듬성 사업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보이는 이 길목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이 적색 벽돌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은 2022년도 11월 달에 80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셨죠. 그리고 단독 다가구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물 다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110억 정도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단독 다가구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또 금리가 높았겠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대에서 6%대까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축비도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매입하시고 나서 건물 전체 연면적이 18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 한 15억 정도는 공사 비용이 들었겠죠. 여기 플러스 보통 저희가 연면적으로 단가를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공사 면적 대비해서 한 평당 공사 비용을 감안을 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면적은 184평이지만 건물의 보너스 면적이라든지 테라스 면적까지 공사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1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비용이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80억에 대한 취득세나 부대비용, 그 다음에 건물 신축 비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건물의 취득세, 그리고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그리고 잔금까지 또 내야 되는 대출 이자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매도인은 거의 남는 게 없이 아니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110억 정도에 빠르게 매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이 나왔을 때는 130억 정도 시작을 했다가 120억 115억, 막바지에 조금 더 금액이 조정이 돼서 110억에 좀 빠르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상당히 잘 매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성능력 이면과 성적능력 이면에 아직까지도 사업 건물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기도 있고 단독 다가구 건물들이 1억에도 팔리고요. 급하게 거래가 되는 것들은 평당 한 8, 9천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원가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도 2024년 신축 건물을 1억 3천에 주고 못 삽니다. 100억대 초반에 금액 무게도 되게 가벼워서 아무래도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투자용이든 사업용이든 두 개 상관없이 이 정도 금액 볼륨대에 잘 매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호동 3가 1305-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직 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던 건이고요. 이 건물이 10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7평, 연면적은 302평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 역시도 2024년 1월 달에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임대 내용은 예상 임대 내역을 넣은 거고요. 이 건물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두 번 거래가 된 케이스예요. 2021년도에 68억을 가지고 이 건물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처음으로 매입하신 분이 68억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축한 건물을 2024년도 초에 95억에 매각을 하게 되고요. 95억에 매입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가 2024년 10월 달에 104억 5천으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 3년간에 세 차례가 거래가 됐던 거죠. 95억에 매입을 하셔서 104억 5천에 매각하셨던 분은 어느 정도 차익이 남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5억에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그리고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 한 80% 정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그리고 104억 5천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감안했을 때는 거의 원가 수준이거나 원가 이하보다 조금 더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가 하고 봤더니 금호역 2번 출구 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금남시장 가는 길목 쪽이죠. 여러분들 금호역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내려가는 길 쪽에서 유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 이 길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공실들이 좀 많아요. 이 건물도 공실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공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칸도 공실이고요. 공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공실이고 그 중에서도 이 라인 중에서도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이시는 이 신축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 건물도 전체 지금 현재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다시 임대를 맞춰야 되는 재임대 리스크가 있고요. 다만 이 건물의 좋은 점은 여기 상권에 비해서는 금액 볼륨은 100억대로 조금 높지만 건물이 2024년도에 신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건물의 전용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전용률이 높고 주변에 메디컬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임대료만 조금 더 낮추게 세팅한다고 하면 메디컬로 좀 탄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매가가 104억 5천이지만 대지평수가 128평 대비 평당 8,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금호동이라는 상권에서 향후에 이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 120억, 130억 정도의 매각을 하려면 반드시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임대가
향후에 어느 정도 임대 수준으로 맞춰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양동 47-7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건물이 안 팔렸던 건이죠. 매매 금액은 71억, 대지 평수는 50.49평, 연면적 141.3평, 준공연도는 1994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2020년도에 간단한 리모델링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매도인이 리모델링 한 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리모델링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한 리모델링 했던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체가 전부 다 근리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나오는 임대료가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2,100만 원 정도 나와서 매입가 대비 한 3.6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도 2020년 6월에 56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2024년 9월에 71억에 매각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이 건물이 나왔을 때는 금액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85억, 80억, 75억, 74억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71억에 거래가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 상권이 어디냐고 하면 건대 입구역 3건이죠. 건대 마실거리에 위치한 메인길에 위치한 건물인데 여기 마실거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엔젤리너스가 보이는 여기 뒤편 여기가 메인길입니다. 건대의 상권 자체는 주변의 상권 자체가 흡수가 될 만한 대체적인 상권이 없기 때문에 올매어져 있다는 상권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 1층의 권리금도 굉장히 비싸고 1층의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위치는 메인 상권은 여기서부터 끊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 안쪽까지가 가장 메인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정확하게 메인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상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볼륨이 70억인 점 그리고 1번 출구에도 역세권이죠. 도보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위치한 건물 그리고 건물 전체가 이미 임대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2,100만 원이라는 꾸준한 인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건물이 팔릴 수 있었던 어떠한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매어져 있는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가 상권이라든지 먹자 상권에 위치한 건물을 보실 때 유의할 때 점은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가 향후에 임차인이 나갔을 때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임대료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있는 건지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미리 임대료 조사를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근리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분들이시죠.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불황을 정말 많이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코비드 시절에는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열의 9군데들은 전부 다 임대료를 밀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근리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가 적정 시세인지 적정 시세보다 높은지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대체할 만한 임대료 수준이 정말 알맞은 건지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금액 대비 볼륨 대비해서 이 먹자 상권에 그래도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홍수동 2가 278-2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협성빌딩이라는 건물인데 매매 금액은 300억, 대지 면적은 207.79평, 연면적 90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2014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됐고요. 용적률은 중공업 지역에 알맞게 370%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 건물이 8월 29일 날 거래가 되었고요. 잔금일은 9월 12일 날 돼서 매매 금액은 300억으로 됐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탁으로 맡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탁이라고 하면 열의 9은 거의 다 담보신탁입니다. 그리고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대출 금액이 거의 높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 비율이 한 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300억 기준으로 80%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240억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은 뭐 취득세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은 보증금 5억에 월 인컴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왔던 건인데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는 1억 4,400만 원 정도로 되게 합리적으로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여기 북성수 같은 경우에는 대지 평수가 상당히 다 큰 필지들밖에 없어요. 이러한 건물들은 일반 개인 수요자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디벨로퍼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리의 어떠한 변동성 그리고 아직 PF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디벨로퍼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해서 아직 북성수가 남성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들리고 있죠.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부속수가 적극적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PF 상태가 조금 안정화되거나 금리가 조금 더 불안정해진 게 안정화 기조로 흘러간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IT밸리나 아니면 건물의 사옥,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오피스 타운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 아무래도 연무장길 부근밖에 없기 때문에 연무장길 부근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도 남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수동은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건물은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300억에 북성수에 코너에 2014년은 신축, 거기에 매달 들어오는 인컴이 7천만 원에 절대 토지 평당 가격이 1억 4천 초반이라는 점이 저는 잘 매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삼성동 64-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꽤 오래전에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잔금이 넘어가서 좀 가지고 왔고요. 150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평수는 123.99평, 124평이죠. 연면적은 27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1984년도 건물입니다. 제 나이대보다 많은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150억에 거래가 됐고 단순 토지 가격은 평당 1억 2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일은 4월 15일, 잔금일은 8월 19일, 대출 없이 법인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 5번 출구에 나와서 청담역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위치하는 여기 북향 박스형 필지가 거래가 됐고요. 경기고 위쪽이죠. 여기 이면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직접 편집도를 보시면 여기는 2종이고요. 여기는 1종 전용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쪽은 준주거지요. 또 여기 반대편은 3종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북향이기 때문에 200%가 고르게 올라가고 일적고 사선 제한을 받지 않아서 북향 건물이 청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또 지목은 삼성동이고 평당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든 아니면 건물을 직접 지어서 임대 세팅을 한 다음에 투자용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입지라고 하면 정말 잘 매입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물의 단점이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명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도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취득 원가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 볼륨에 이 정도 절대적인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도 99-2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70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평수는 56.17평, 연면적은 68평, 2001년도에 건물을 지었고요. 규모가 지상 3층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21%죠.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단순 토지 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한 평당 1억 2,462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24년 8월 5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10월 10일, 대출 금액은 5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매입 주체는 법인이고요. 이 건물은 이전에 원래 엔터테인먼트가 좀 일부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기 퇴실 예정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을 하실지 아니면 JMD를 맞추고 가져가다가 향후에 신축을 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됐었는데 이번에 좀 가격 조정 없이 나왔던 가격 그대로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보시면 학동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역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그래서 메인 길은 이쪽인데 살짝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고요. 여기는 북향이 아니고 남향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적고 사선 제한이 조금 받을 수가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억 2,462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대출 금액은 52억이니까 매입가 대비 봤을 때는 한 75% 정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입지 대비 봤을 때 그냥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98-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278억 1,600만 원, 평당 1억 9,99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평수는 139평, 연면적은 588평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6층인 건물이고요. 준공연도는 1992년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은 271%로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지만 용적률이 250%보다는 한 21% 정도 이득을 본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2024년 6월 22일 날 거래가 됐고요. 잔금은 9월 27일 날 치러져서
대출은 이것 또한 신탁으로 되어 있었고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러한 신탁들은 대부분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을 해주는 이유는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때 은행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담보신탁을 많이 하는 거고요. 대부분 담보신탁의 신탁 원보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80%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신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80%라고 하면 한 222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고요. 278억 매입 대비 취득세, 기타 비용 다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 한 70억에서 한 75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 도산공원 교차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죠. 동영아파트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위치가 이 라인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실 수 있는 라인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음식점들이 되게 많은 라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6.1.2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기계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쓰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앞쪽으로는 전부 다 자주식으로 이용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아무래도 용적률 이득인 거 다 감안했을 때 전체 대소선을 하려고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라인으로는 되게 유명한 용동장어, 그 다음에 한성칼국수, 그 다음에 어도, 여기 되게 유명한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죠. 입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도산대로 이면인 걸 다 감안했을 때 도산대로 다른 이면보다는 여기가 밸류가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도산대로 이면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옥이 몰려있는 컨텐츠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밸류 있는 임차인들이 조금 섞여 있거나 아니면 건물 자체가 연속적으로 계속 옆으로 조금 늘어나서 상권이 확장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동윤아파트라는 큰 단지가 있고요. 바로 옆에 보이는 또 로즈힐 아파트가 보이고 바로 옆에 보이는 이 한성칼국수라는 음식점 이쪽 라인이 한 개의 단위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를 가보시면 다른 도산대로 이면보다는 조금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정리정돈이 아예 안 돼 있고 주변이 거의 다 이런 음식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들을 먹으러 찾아오는 상권이긴 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차에 어떠한 좀 유명한 건물들이 있다거나 부티크 사옥들이 많은 지역들은 좀 아니어서 다른 도산대로 이면에 비해서는 입지적으로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이유는 사용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하신 거라면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감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 투자로 봤을 때는 평당 2억이면 조금은 좀 비싸게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논현동 139-3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58억 5,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 면적은 57, 연면적은 124평입니다. 지하 1층, 지하 3층인 건물이고요. 그래서 평당 1억 261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보니까 잔금이 상당히 길었어요. 2023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했다가 2024년 7월 26일 날 잔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43억 3천, 매입가 대비해서 한 70% 초중반 정도 받은 거죠. 그 다음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 한 18억에서 한 19억 정도로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논현동 카페거리고요. 그리고 카페거리 남쪽에 위치한 이면이고 여기 보이시는 논현역 이면은 여기 논현 먹자시장이죠. 그리고 여기는 영동 정토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정토시장에 조금 빠져나와서 여기 큰 도로가 위치한 한쪽 이면에 들어간 여기 4m 4m 코너 건물이 있고요. 이걸 평당 한 1억 정도에 매입을 했던 거고요. 이 건물을 보다 보니 반드시 신축을 하려고 건물에 매입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이 상태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건물의 사용수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신축을 하시려고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입지가 다른 논현동에 비해서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선호도가 그렇게 많이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레벨그라운드가 심고 고바위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다세대나 다가구가 아직까지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세대 다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록의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객단가도 상당히 낮아서 주변의 1층 임대료가 다른 논현동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용동 종합시장이 있고 먹자시장이 있는 쪽은 오피스 임대료가 덩달아서 같이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나만의 사옥으로 쓰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먹자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있는 거를 많이 꺼려하시는 임차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동에 비해서 임대료 수준이 조금 더 깎인다는 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거는 조금은 비싸게 매입을 했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곡동 613-4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 금액 67억, 대지 평수는 146평, 연면적은 31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가는 4,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2024년 7월 5일, 잔금일은 9월 30일로 대출을 63억이나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공동명의로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제 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처음에 이 건물이 나온 게 70억 정도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3억 정도 내고가 돼서 67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전에 건물 사옥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옥 목적으로 되어 있던 게 퇴거나 리스백 조건으로 둘 중에 하나가 거래가 되었겠죠. 이 위치가 어디냐면 송정동은 여기 위치해 있죠. 송정동을 쭉 올라오다 보면 송정동을 넘어서 여기 지하차도로 건너고 나서 위치한 여기 동일로 대로변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저렴하게 샀다, 뭐 싸게 샀다 이런 걸 떠나서 입지 대비 그냥 적정한 가격대로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투자 가치가 막 있어서 매입하시는 것보다도 실제 사용 목적이나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출 금액이 거의 6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거의 없죠. 실제 투자금이 매입가 대비해서 정말 저조한 수준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꽤 높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잘 매입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366-528번지가 거래가 되었어요. 매매 금액 13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 평수 208평, 연면적 52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6,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2023년 8월 18일, 잔금일은 2024년 8월 16일로 잔금일이 거의 한 1년 정도 잡은 거죠. 대출은 100억 정도 받았고요.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신사 쪽에서 매입한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버티고개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말, 2023년도에는 건물 시장에 상당히 많이 얼어붙었었죠. 그래서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도 당장에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준공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은 이렇게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된 금액은 139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이렇게 신축된 건물이 139억, 평당 6,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건데요. 정말 잘 저렴하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버티고객 쪽이 신당동으로 지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그래도 신당동보다는 조금 더 밸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남동 비스무리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쪽 라인이 안쪽으로도 여기 남산 포레스트 하우스 아파트, 노블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다 팔각정 쪽이죠. 여기 뭐 다산로 삼각길도 있고, 이면 쪽이 신라호텔이나 뭐 반얀트리 이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급화 되어 있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평당 6,700만 원에 임차도 되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밸류 있는 임차인데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매입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이고요. 이걸 매입하신 분이 무신사에서 매입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100억 정도로, 실제 투자금은 40억에서 45억 정도로 신축 건물을 잘 매입하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상수동 312-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30억 7천, 대지 평수 59.94평, 연면적 62.4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준공연도가 무려 1971년도예요. 거의 한 50년이 넘은 거죠. 계약일은 2024년 7월 15일, 잔금일은 9월 20일, 대출 금액은 19억, 그 다음에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단순 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5,799만 원의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특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이 케이스가 뭐냐면 2020년도 12월 달에 이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이 30억 7천에 매입을 해서 2024년도에 30억 7천에 그대로 재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정말 좀 아쉬운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창 코비드 시절이었죠. 코비드 시절일 때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상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상수역 쪽이었습니다. 상수역 4번 출구 아래쪽은 거의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면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19곳들은 임대료가 다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마저도 임대료를 못 냈던 임차인들은 도망가는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대 상권뿐만 아니죠. 강남역, 노년역, 그 다음에 역삼역, 그 다음 명동, 모든 먹자 상권들이 대한민국 5대 6대 상권들에 있는 모든 먹자 상권들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아서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고 대기업들까지 임대료가 밀리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권리금을 5억을 주고 들어왔지만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형국으로 많이 그러한 형상이 일어났던 적이 202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필 매입을 하셔서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는 계속 안 맞춰지고 대출이자는 계속 내고 있다가 2024년도에 매입한 금액 그대로 30억 7천 정도의 재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단수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5,800 정도면 잘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재임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매입하신 분은 잘 매입하신 것 같고 매각하신 분은 타이밍을 좀 못 잡아서 정말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도 30억대가 잘 찾아보면 금매 물건들이 간혹가다가 나와요. 근데 이 적은 금액대일수록 토지 평당가가 많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층이 훨씬 더 폭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5%, 10%가 조금이라도 저렴하다고 하면 10억에서 40억 사이는 오늘 보고 오늘 거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금액대 사이즈로 찾는다고 하면 유심히 오랫동안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상권들이 있는 건물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임대료가 정말 적정한 임대료인 건지 그리고 주변 예상 임대 시세가 평당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내가 매입해서 임차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20%보다 조금 저렴한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출이자를 내고 이 건물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안전마진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반출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건물을 검토하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매입하시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이 건물이 임대가 어떻게 맞춰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이전에 임차인이 있었을 때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냈었는데 지금은 800에서 900만 원 정도를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상권이 아직까지도 조금 쇠퇴한다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향후에 임차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좀 결정이 되겠지만 절대 토지 가격이 5,8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도 잘 확보를 하셨던 것 같고요.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동 668-5번지가 거래가 되었어요. 119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평수는 69.88평, 연면적은 174.2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죠. 2021년도 8월달에 신축을 했고요.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까지 풀로 잘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2024년 10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출 금액은 102억.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대출을 102억 정도 받았으니까 매입가 119억 대비 한 85% 정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기타 비용 다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 24억에서 26억 정도로 119억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아틀레이 길이죠. 아틀레이 길 초입길은 아니고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갈비 골목을 조금 지나서 오는 길에 여기로 빠지는 길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현대아파트 나오고 서울숲길 나가는 쪽인데 여기 위치한 건물이에요. 이쪽은 다른 안쪽에 있는 아틀레이길 상권보다도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는 라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평당 1억 7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틀레이 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사실 감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점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많이 차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물잔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아틀레이 길은 물잔의 한 70%는 많이 차오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직전 최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고 향후에 이 건물도 매입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좀 대팔지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초입은 아니지만 소매점이 많이 몰려있는 섹터에 위치한 신축 건물이 평당 1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게 매입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소교동 44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액 42억, 토지평수는 67.09평, 연면적은 144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1994년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는
6,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024년 6월 3일, 잔금일은 2024년도 9월 25일, 대출은 31억 정도 받았으니까 대출 비율이 한 70%에서 72%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매도자가 명도해주는 조건이고 상층부 3층,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택을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 애당초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한 48억 정도에 나왔다가 금액이 조정이 되면서 42억까지 떨어져서 계약이 된 케이스인데요. 이 건물이 그래도 입지 대비해서는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면에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전체 명도도 되고 3층,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도 되기 때문에 다 감안을 했을 때 평당 6,200만 원 정도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모양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단점 중에 하나가 앞쪽이 양방 통행이 아니고 이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일반 통행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볼륨도 40억 초반이라는 꼬마 빌딩이라는 점, 적정한 레버리지를 잘 일으켰고 절대 토지 평당가가 6천 초반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5%는 저렴하게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SM그룹 4호기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SM그룹 4호는 상당히 유명하죠. 원래 이전에는 SM그룹 4호기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호텔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호텔로 되어 있다가 SM그룹 4호기 전체 사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운용사가 매입을 하면서 이 건물을 업무시설에서 호텔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단가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NOC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 토지 평당가로 감안을 했을 때는 평당 3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연면적 단가로 봤을 때는 평당 2,699만 원으로 합리적으로 잘 매입이 된 것 같아요. 토지 평수는 325평, 그다음 연면적은 4,446평, 지하 6층부터 지상 16층, 용적률을 거의 925% 정도로 받았죠. 그 이유가 예전에는 호텔로 지었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 SM4호기 매입을 하면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고, 이번에 1,200억에 다시 매각을 하면서 매입한 운용사 측에서 다시 이 업무시설을 호텔로 바꿔서 건물을 운영 수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 구 경복 아파트 사거리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구 르네상스 사거리죠. 지금은 센터필드 사거리인데 여기 사이에 위치한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향후에 지금 현재 운영사가 매입을 한 측에서 전체 호텔로 바꿔서 운영 수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호텔로 바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매각된 사례부터 그리고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실제 거래 사례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역시도 개인으로 매입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었고요. 전부 다 법인으로 매입을 했죠. 아무래도 법인은 RTI 조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조금 더 유리한다는 점이 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소액 건물일수록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건물을 좀 최대한 많이 갖고 와봤는데요. 최대한 서울 중심지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렇게 대출을 많이 받았구나, 저런 건물을 샀구나,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팔린 사례들을 향후에 1년 내지 6개월 정도 뒤에 봤을 때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스터디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렸던 건물들을 한번 보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먹자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팔렸었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먹자 상권이라든지 대학가 상권, 그렇게 술집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은 임차료가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정말 많이 나와야 건물 가치랑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차료 조사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임차료가 향후에 이 임차인이 빠졌을 때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인 건지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면 카카오 친구에 위어노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위어노스에 따로 채팅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